딱히 뭐 학벌이 뭐 좋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미국이나 뭐 캐나다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외국에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한국에서 그 기술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뭐 어떻게 보면 좀 불이익을 받으신 경우도 꽤 많거든요. 외국에서 취업하시는 것도 좀 가급적이면은 좀 일찍부터 이제 좀 고려해 보시라고 이렇게 권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내가 사회적으로 큰 명예를 갖겠다. 그러면 그런 친구들한테는 비용 문제에서 좀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비용이 얼마나 들지 좀 간단하게 좀 대략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도 지금 뭐 해고가 나고 뭐 난리가 나긴 했지만 또 한국에 비해서는 엔지니어가 살기는 좀 더 좋은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떠신가요? 미국 생활 한 20몇 년 하시고 나서의 결론은 나 젊었을 때 참 잘 왔다. 제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 해외 취업이나 진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들은 가지시는데 의외로 정보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연결고리가 좀 끊어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간극을 좀 메워드리면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 인터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좀 이민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민감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제 의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취준생분들이 좀 취업이 잘 안 된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면서 좀 여러 가지로 활기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도 이제 더 넓은 세상에서 이제 더 나의 능력을 펼쳐보고 싶다 이런 것은 뭐 당연히 이 학생들에게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요. 한국에서만 먹히는 기술보다는 좀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길게 보시고 글로벌 스탠다드, 뭐 특히 이제 뭐 실리콘밸리 이런 레벨에 맞춰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향이라든지 뭐 꿈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제 해외 취업이나 이민이 무조건 쉽다, 무조건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이민이라든지 뭐 해외 이주 이런 것들은 적지 않은 비용이 들 수도 있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의 가치관 그다음에 인생 계획에 맞춰서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이주 개발 정충호 대표님 모시고 여러 가지 도움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이주개발 대표이사 정충호입니다. 그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뭐 제가 홍보비 받고 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제 강의를 보시거나 아니면 제 유튜브 채널 보시는 분들께 이제 좀 균형 잡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는 노력이라는 점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 소개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하나이주개발은 1995년도부터 미국과 캐나다 이민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이주 알선 업체이고요. 특히 이제 2002년부터는 미국 취업 이민 카테고리 중에 현지 회사의 스폰서를 받지 않고 본인이 해당 분야에서 활동한 이력 사항들만을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는 취업 이민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EB1과 NIW를 전문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NIW 독립 영주권이죠. 그래서 요거를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딱히 뭐 학벌이 뭐 좋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미국이나 뭐 캐나다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 NIW는 미국 취업 이민 2순위에 해당되고요. 그러니까 2순위를 신청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석사 이상의 학위 또는 학사인 경우에는 관련 경력이 5년 이상이 있어야 2순위를 신청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고등학교 학력을 가지셨다 하더라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계신다면 NIW로 해서 미국 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고졸 출신으로 이제 개발자라든지 뭐 IT 업종에서 10년 정도 일을 하시고 이민을 진행하신 경우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은 게임 관련된 업체에서 개발자로서 한 15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계신 팀장급이셨는데 그 팀이 개발한 게임이 상당히 알려진 게임입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수월하게 어쨌든 뭐 심사관들 입장에서도 미국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쉽게 승인을 해주더라고요. 네. 보통 알고 계시는 게 뭐 한국에 있는 상태에서 미국 회사 인터뷰를 보고 합격했으니까 와라. 근데 비자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다 하는 H1B 비자가 있잖아요. H비자는 쿼터가 있고요. 아무 때나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매년 4월 1일부터 한 일주일 정도 신청을 받습니다. 근데 쿼터가 한 회계연도에 6만 5천 개인데 우선적으로 6만 5천 개 중에 3만 5천 개를 미국 학위 소지자한테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추첨해서 선발되지 못한 사람들이 나머지 3만 개로 또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학위 소지자는 두 번의 찬스를 갖는 거죠. 근데 외국 학위 소지자는 3만 개에서 추첨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통계를 보면 한 회계연도에 H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한 15에서 16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외국 학위 소지자보다는 미국 학위 소지자가 더 많이 신청을 하고요. 그래서 외국 학위 소지자한테는 H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은 거죠. 그래서 다른 대안으로 이제 영주권을 받는 그런 방법들을 취하고 계시는 거죠. 취업하시는 입장에서 이제 뭐 해외 취업이나 뭐 해외 진출을 원하시는 분들이 일단 뭐 외국 회사 인터뷰를 봐갖고 붙는 거는 사실 그 다음 문제고, 이제 신분, 비자 네네. 받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NIW가 굉장히 장점이 많은 것 같은데, 요 NIW라는 용어 자체도 낯서실 것 같고, 또 심지어 이제 뭐 영주권을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그런 것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미국 이민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단순 노동 직종으로 해서 미국 회사가 스폰서하고 영주권 받고 가서 1년이라는 조건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 제일 많이 문의를 주세요. 근데 이제 그분들 중에는 충분히 NIW가 가능한 분들이 계세요. 이 NIW라는 자체가 익숙하지도 않고, 미국 그거 그냥 흔한 얘기로 닭공장 가서 1년 일하고 본인이 원하는 일 하면 돼.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NIW에 해당될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는. 일단은 내가 미국 이민에 관심이 있다면 내가 이 EB1이나 NIW로서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어느 정도의 보완이 되면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고, 특히 IT 쪽 분들은 나름대로 그쪽에서 개발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랬을 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영주권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고민을 하시기를 이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IT 분야에서 이러이러한 활동들을 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내가 미국에 가게 되면 그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 나한테 영주권을 부여해달라 라고 신청하는 것이 NIW입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미국 회사의 스폰서 없이 본인이 해당 분야에서 활동했던 그런 내용들만 가지고 바로 이민청원서를 제출을 해서 그것이 인정이 되면 아무런 조건 없이 이민 비자라는 걸 받게 되고, 그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해서 입국 수속을 끝내시면 그 순간부터 미국 영주권자가 되는 겁니다. 영주권이 있으면은 취직이 안 된 상태에서도 미국에 머무르면서 이제 거기서 다시 그 상태에서 이제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와 있는 사람이 일자리 구하기가 훨씬 편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NIW나 EB1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은 미국 회사가 스폰서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가셔서 취업을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공부를 하시든 아무런 제한 조건을 받지를 않게 되죠. 미국 어디로 가시든 거기에 대한 제한 조건도 없고요. 그래서 상당히 유리한 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취업이민 카테고리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그냥 미국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 개인 능력을 가지고 평가를 받아서 그냥 회사와 상관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NIW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내 능력이 정말 굉장히 뛰어나야 되나 보다, 그래야 NIW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일반적이고,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인터넷 보고 그다음에 실제로 미국 와 계신 분들 얘기를 좀 막 들어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전문가 분으로부터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잘 알려지지 않은 기회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EB1이나 NIW에 대해서 처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은 이 카테고리를 얘기하면 그 카테고리는 교수나 뭐 대기업에 근무하는 연구원이나 뭐 이런 분들만 해당되고 본인은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하지만 이 NIW는 IT 분야의 예를 들면 본인들이 많은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들 중에는 관련 업계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내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상당히 상업적인 부분에서 성공을 거두었다라는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개발에 참여한 프로그램이 이렇게 멀리 활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미국에 갔을 때 역시 이와 관련된 이런 분야에서 활동을 해서 미국 국익에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서 승인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본인이 활동했던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잘 입증을 해서 주장을 펴느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주 잘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것도 나중을 위해서 굉장히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마음을 닫고 나는 어떻게든 한국에서 그냥 취직해가지고 뼈를 묻으며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혹시 나는 뭐 외국에 영영 살지는 않더라도 그래서 몇 년 가갖고 나도 실리콘밸리 경험 좀 하고 뭐 다시 돌아오려면 돌아오고 아니면 거기 살고 뭐 이런 좀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약간 좀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면은 이게 미리미리 이렇게 하나하나 챙겨놓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현재로서는 신청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앞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조금 더 보완을 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신청을 하는 쪽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회사에서 내가 개발에 참여했다라는 걸 증거를 이제 만드는 건 좋은데 회사 내부 자료를 빼돌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실제로 이랬다는 증거를 마련하려면 어떤 뭐 요령이나 팁 같은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내용을 심사관들이 요구하는 건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이고 큰 틀만 필요한 거죠. 이게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를 했다라는 그런 확인 정도만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회사에서 이 누구누구가 이러이러한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어떠한 일들을 했다라는 그런 확인서 정도는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일한 사람들로부터 레터를 받아서 입증하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은 평소에 좀 인간관계는 잘 유지를 해야겠네요. 학회 같은 데에서 뭐 이렇게 뭐 이런저런 행사가 있을 때 우리 회사가 이런 뭐 제품을 만들 때 혹은 뭐 이런 게임을 만들 때 어떻게 했다 이런 거 발표한 기록 같은 게 도움이 많이 되나요? 네, 그런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으시다면 자료가 없으면 사진 같은 것을 통해서도 관련된 기사 난 게 있으면 기사를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인정을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 뭐 그 개발자나 IT 업계에 일하시는 분들은 모임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도 뭐 자료 같은 거 뭐 내가 어디서 발표를 했고 어떤 자료로 어떤 얘기를 했고 이런 것들 모아놓으면은 도움이 될까요? 네,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이 분야에서 그냥 단순히 그냥 누가 시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리드하는 입장에서 그런 모임에서 내가 새로운 어떤 개발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했다라는 그런 자료들이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되죠. 이 승인을 받는 데 있어서는. EB2 NIW 같은 경우는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로 5년 이상 전공과 관련된 경력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들을 통해 본인이 미국 국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신청. 그러니까 이제 학사면 뭐 보통 이제 대학교 4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5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은 NIW 신청을 할 수 있는 정량적인 조건을 만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순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고 그 5년 동안 그 회사에서 활동했던 그 이력 사항들이 상당한 업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그걸 통해서 NIW를 신청을 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학사학위 소지자라는 게 관련된 전공자일 경우에만인가요? 이제 비전공자인 경우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증빙이 필요로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철학과 나왔는데 IT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에서 내가 교육을 받았고
이제 그런 분들은 5년의 경력이 아닌 보졸 학력을 소지한 사람들처럼 해당 분야에서 최소 10년의 경력이 있어야 이 NIW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대학은 전혀 상관없는 걸 나왔지만 그 후에 추가적으로 어쨌든 내가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관련된 거에 대해서 이제 뭐 꼭 대학 학위는 아니더라도 딴 거 뭔가를 했다. 예, 그거가 있으면 된다는 건데 뭐 이런 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학원 같은 데서 교육을 받은 수료증이라든지 평생교육원에서도 많이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교육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교육을 이수했다라는 수료증이나 아니면 해당 그런 교육기관으로부터의 확인서를 받아서 주시면 됩니다. 관련 학위가 있으면은 5년 경력, 그다음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이 추구하는 직종의 풀타임 경력이 적어도 10년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고, 근데 이 증명 방식이 이전의 고용주들로부터 온 레터 안에 증거라고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그러니까 근데 이 이제 레터가 그냥 뭐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이게 아니고 그냥 회사 다니면 당연히 발급되는 그 문서들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 기억에 사실 제가 이제 그 오비자랑 NIW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변호사님이 레터 초안을 그냥 써주셨거든요. 그런데 비슷한가요, 여기서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자격 심사를 해서 저희 변호사들이 검토를 해서 우리가 이 신청자에 대해서는 요러요러한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주장을 해서 승인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저희가 어떠어떠한 서류들을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준비해 주시는 서류들을 놓고 변호사들이 이 신청자는 왜 이 NIW에서 요구하는 기존에 충족을 했는지를 주장하는 리갈 레터를 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다 완성을 해서 미국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신청자의 자격에 따라서 혹은 신청자가 미국을 나는 조금이라도 빨리 미국을 가야 되겠다 이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프리미엄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미국 이민국은 공식적으로 급행 수수료를 받고 심사를 빨리 맞춰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일링비를 뭐 700불을 내게 되는데 만약에 나는 이 청원서를 조금이라도 빨리 어떤 정해진 기간 내에 내가 승인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2,500불을 추가로 이민국에다가 내게 되면 NIW는 45일 안에 그 청원서를 심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비용 문제에서 좀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정확한 비용까지는 아니래도 이게 그래도 내가 한국에서 직장생활 뭐 5년 10년 한 사람으로서 뭐 감당이 될 만한 금액인지 아닌지 정도는 좀 알아야 계획을 세우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금액 관련해서 그 비용이 얼마나 들지 좀 간단하게 좀 대략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신청자의 어떤 자격에 따라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는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비용을 뭐 일시불로 한꺼번에 선불로 내는 건 아니고 두 번에 나누어서 이제 계약할 때 하고 또 승인이 되면 지불을 하시게 되는데 저희는 저희 변호사들하고의 그런 어떤 계약 조건 자체가 성공을 전제로 해서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자격 심사를 해서 우리가 충분히 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서 거절이 되는 경우에는 처음에 내셨던 그 비용의 거의 대부분을 다 리펀드 해드리는 조건으로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이 비용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은 이민이라는 게 오랜 기간 동안 준비가 필요하고 그 영주권을 받았다 고해서 딱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뭐 타임라인이라고 할까요? 상담을 언제 정도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전제 조건인 학사로서 5년 이상의 경력, 또 석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최소 2, 3년 정도의 그 해당 분야에서 활동한 이력을 입증하실 수 있는 분들, 아니면 비전공자인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니까 그런 경력의 소지자라면 뭐 저희한테 한번 상담을 주시면 지금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추후에 어떠한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을지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민 딱 이제 짐 싸갖고 가는 날짜 기준으로 몇 년 정도 일찍 상담을 하면은 적절할 것 같다고 보시나요? 짧게는 한 1년 반에서 길게는 한 2년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 중에는 나 한국에는 도저히 있기는 싫고 빠른 시간 안에 외국을 나가야 되겠다. 영어권에 가서 나는 좀 생활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요즘은 캐나다를 통해서 우회를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캐나다는 지금 이제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 직종은 그런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서비스 직종들이죠. 그런 쪽에 고인난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 취업 비자를 통해서 캐나다 영주권을 받고 그리고 5년이 지나면 역시 캐나다도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해서 받을 수가 있으니까 시민권을 받은 이후에 미국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캐나다는 나프타 협정에 의해서 캐나다 시민권자들은 이런 취업 이민 절차 이런 거 필요 없이 H 비자 이런 절차 없이 잡오퍼만 있으면 그냥 국경이나 공항 들어가면서 그 고용 계약 기간 동안에 체류할 수 있는 취업 비자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우회를 하는 그런 젊은 친구들도 요즘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캐나다 영주권을 받고 그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 5년 후에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을 하면은 미국에서 별다른 비자 없이 일을 하기가 굉장히 쉽다. 이렇게가 정리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캐나다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미국으로 취업을 하는 게 또 가능할 수도 있다. 이 얘기이신 거죠? 캐나다 시민권자로서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잡에 대한 기회가 캐나다보다는 미국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다 보니까 대학원 과정을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미국에서 졸업하고 캐나다 시민권자니까 다른 별도의 퍼밋 없이 그냥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제한적이지만 캐나다나 미국은 이중국적을 다 인정을 하니까 또 거기 있으면서 캐나다 영주권 받고 미국 시민권 받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캐나다 쪽이 그렇다면은 IT 취업은 쉬운가? 일자리가 많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은 그래서 미국으로 많이 내려가죠.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미국 내려가서 미국에서 대학원 공부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취업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캐나다가 지금 사람이 부족하고 또 일자리는 많은 것은 맞는데 서비스 업종 위주로는 확실히 많다는 거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같고, 근데 그거 말고 이제 테크 쪽은 조금 이제 요즘 분들은 사실 이제 허황된 희망보다는 좀 현실적인 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또 이쪽으로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예를 들면은 이제 한국에서 좀 인기가 없는 기술을 나는 꼭 공부를 하고 싶다, 아니면 난 그쪽으로 가고 싶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또 오히려 외국에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한국에서 그 기술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좀 불이익을 받으신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외국에서 취업하시는 것도 좀 가급적이면은 좀 일찍부터 이제 경력이나 인생 설계하실 때 좀 고려해 보시라고 이렇게 권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 입장이고, 대표님 입장에서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견해를 말씀을 해주시면은 요즘 분들 특히 MZ 세대들이 인생 계획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젊은 친구들이 왔을 때 그 친구들한테 왜 이민을 가려고 하는지를 꼭 물어보고 어떤 내가 사회적으로 큰 명예를 갖겠다 혹은 어떤 부를 갖겠다 그러면 그런 친구들한테는 한국에서 활동하라고 해요. 내가 가면 내가 이러이러한 특별한 기술이 있으니까 나는 가면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런 분들은 가시면 좀 후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 해외여행을 통해서 이제 외국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한국 사회와 그 사회를 많이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고, 하지만 너무 이렇게 허황된 생각이라 그럴까요? 가면 모든 것이 한국보다 더 낫고 더 좋을 거야 라는 그런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가면 그런 친구들은 좀 후회를 하고, 익숙하지 않은 문화, 익숙치 않은 언어,
그런 나라에 가서 사는 거는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급하고 스트레스 많은 사회보다는 좀 더 여유 있는 그런 생활을 즐기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미국도 지금 뭐 해고가 나고 뭐 난리가 나긴 했지만 또 한국에 비해서는 엔지니어가 살기는 좀 더 좋은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그 분들 영주권이나 뭐 비자 같은 것들 처리를 해주셨을 텐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떠신가요? 이 회사에서 2000년도에 그 Y2K인가요? 그것 때문에 이 IT 쪽 관련자들을 한 100분 정도를 미국에 영주권을 받아서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그 미국의 컴퓨어라는 회사가 이 IT 쪽 관련자들을 직접 한국에 와서 인터뷰하고 그 자리에서 잡 오퍼를 다 줬어요. 당신 영역이니까 우리 얼마 연봉 주겠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스폰해서 그때는 파일럿 프로젝트라고 해서 노동허가도 필요 없고 바로 이민청원서에서 영주권을 받아서 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그 당시에 가셨을 때 아주 젊은 분들 중에는 20대 후반, 뭐 30대 중반 이런 분들이 대다수였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한 50대 중후반 이렇게 되셨죠. 근데 그분들이 미국 생활 한 20몇 년 하시고 나서의 결론은 나 젊었을 때 참 잘 왔다.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이렇게 온 것이 나와 우리 가족의 여기 그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또 본인들의 어떤 친구분들, 동종업계 한국에서 그 활동했던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는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이렇게 미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이렇게 잘 정착을 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내 인생에 있어서 참 잘 선택한 거였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국의 MZ 세대들을 위해서 뭐 조언이나 도움될 만한 얘기를 해주시면은 이제 마무리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젊은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도 간다고 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과거처럼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든 그런 시대도 아니고 돌아왔을 때 언제든지 또 한국에서 다시 자리를 잡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한 번은 도전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 이주개발 정충호 대표님 모시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